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노박동굴과의 참빗살나무, 요 참빗살나무 중에서도 오늘은 참빗살나무 꽃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빗살나무의 꽃은 다른 나무들의 꽃이나 다른 식물들의 꽃과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이한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장주화라고 하기도 하고 단주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단주화는 뭐고 장주화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참빗살나무, 참빗살나무는 꽃은 참 별 볼 일이 없게 보이죠. 꽃은 별 볼 일이 없게 보이고 열매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가을에 10월 달에 분홍색으로 익어 가지고 나무에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만나면은 사람들은 감탄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예뻐서 와, 뭐 저렇게 예쁜 열매가 달려있냐, 꽃보다 더 예쁜 열매를 달고 있는 것이 바로 참빗살나무인데, 오늘은 이 참빗살나무의 꽃을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꽃을 먼저 보겠습니다. 꽃은 보통 5월달에 피게 되는데 올해 금년 2023년에는 꽃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올해 꽃들인 것 같습니다. 올해 벚꽃도 너무 일찍 피었고 개나리나 진달래도 너무 일찍 피어가지고 보는 사람까지 막 헷갈려 버리는데, 요 참빗살나무도 지금 4월달에 이미 꽃이 피었죠. 이미 꽃이 피어 있는데, 요 참빗살나무의 꽃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햇가지입니다. 올해 새로 돋아나서 자라난 초록색의 햇가지이고, 요 아래쪽에 갈색이 도는 요 부분은 바로 작년에 있던 가지죠. 작년에 있던 가지의 끝에서 세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요 햇가지의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여러 개의 꽃이 달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5월달에 보통 5월달에 피는데 올해는 좀 일찍 피었다. 일찍 피어도 좀 너무 일찍 피었죠. 너무 일찍 피었는데 요게 길다란 꽃대가 올라오고, 이렇게 길다란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에서 이런 꽃들이 조롱조롱 매달리는데, 요게 달리는 꽃의 숫자가 3개에서 많으면은 12개까지 꽃이 한 꽃대에 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여기 꽃대에 많이 달리면 12개 정도까지의 꽃이 달린다. 근데 이 꽃이 달리는 요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3cm에서 6cm 정도 되는 우리 보통 취산화서라고 하죠. 취산화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작은 모임 꽃차례에 이런 꽃이 달리게 된다. 그래서 작은 모임 꽃차례가 뭐냐, 취산화서는 또 뭐고 작은 모임 꽃차례는 뭐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 작은 모임 꽃차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은 모임 꽃차례를 설명을 하자니까 요거 지금 꽃이 지금 산만하게, 사진이 좀 산만하게 찍혀서 작은 모임 꽃차례를 설명하기 좋은 꽃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것도 참빗살나무입니다. 이것도 참빗살나무인데, 조금 전에 보았던 참빗살나무는 열매가 분홍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었는데, 요거는 흰색의 팝콘처럼 생겼습니다. 흰색의 팝콘처럼 생겼는데 그 속에 빨간색의 이런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러한 아주 특이하고 예쁜 열매를 맺히는 것을 참빗살나무 뒤에다가 팝콘이라고 붙여가지고 팝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이 나무의 꽃도 마찬가지로 5월달에
햇가지에 장년가지가 아닌 햇가지 아래쪽 부분에 3개 내지 12개의 꽃이 모여서 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참빗살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나무도 요 꽃대의 길이가 3cm에서 4cm 정도 되고 취사나서 작은 모임 꽃차례에 달리는데 이 사진이 취사나서를 설명하기 좋도록 사진이 잘 찍혀서 제가 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꺼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오죠. 햇가지의 아래쪽 부분에서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오는데 꽃대가 올라와서 여기 꽃대 끝 부분에서 이렇게 3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으로 갈라지게 되고 셋으로 갈라진 꽃대 중에서 여기 작은 꽃자루 이것을 소화경이라고 한자로는 소화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작은 꽃자루가 올라오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도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갈래로 또 갈라집니다. 잘 안 보인다고요? 잘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작은 꽃자루가 셋으로 갈라집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요거 볼까요?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대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으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진 거에 가운데 있는 것은 꽃이 이미 피었고 그 옆에 있는 꽃대에서는 이렇게 셋으로 갈라진 것이 여기 가서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셋으로 갈라지고 또 올라가서 또 셋으로 갈라지고 이러한 꽃이 피는 것을 작은 모임 꽃차례 취사나서라고 하는데 이 취사나서의 가장 큰 특징이 요 꽃이 셋으로 갈라졌는데 이렇게 셋으로 갈라졌는데 셋으로 여기서 하나 둘 셋으로 갈라진 것 중에서 가운데 있는 요 꽃이 제일 먼저 꽃을 핀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여기 양쪽으로 갈라진 것은 그 다음에 피게 되는데 요 양쪽으로 갈라진 거에서 다시 이렇게 셋으로 갈라졌죠. 다시 하나 둘 셋으로 갈라졌는데 요 셋으로 갈라진 것 중에서도 또 가운데 있는 요 꽃이 또 제일 먼저 피고 그 옆에 있는 요 꽃들은 옆에 있는 요 2개의 꽃들은 요 꽃이 피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꽃이 핀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여기는 꽃이 활짝 피었는데 이것은 아직 꽃을 피지 못하고 꽃봉오리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가운데에 올라간 꽃이 제일 먼저 피어 있고 양쪽에 있는 꽃은 아직 꽃봉오리 상태로 꽃이 늦게 핀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러한 꽃이 피는 순서를 우리들은 화서라고 하죠. 꽃의 순서다 해서 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이 피는 차례다. 꽃이 피는 차례가 가운데 꽃이 먼저 피고 가장자리의 꽃은 나중에 핀다. 그래서 이러한 꽃차례를 한자로는 취사나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작은 모임 꽃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참빗살나무로 왔는데 이 참빗살나무의 꽃이 이렇게 피는데 여기 요 꽃 하나는 크게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고 요 꽃의 지름이 10mm 정도다. 여기서 이렇게 지름을 재보면은 한 1cm 정도 되는 이런 꽃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3개에서 12개의 꽃이 모여서 작은 모임 꽃차례라고 하는 취사나서라고 하는 작은 모임 꽃차례에 이렇게 3개 내지 12개의 꽃이 달린다. 근데 요 꽃 하나를 보면 요 꽃 하나도 참 재미있습니다. 꽃 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요것을 요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요렇게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입니다.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고 요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 이렇게 꽃밥이 달리게 되죠. 꽃밥이 달리고 여기에 초록색 부분 이렇게 보이는 요 초록색 부분은 꽃쟁반이라고 합니다. 꽃쟁반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화반이라고 하는 이런 꽃쟁반이 있고
꽃쟁반 아래에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꽃잎이 4개가 있고, 꽃잎에 가려서 지금 보이질 않는데 꽃잎의 아래쪽에 꽃받침 조각도 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습니다.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4개가 있고, 요 암술대도 사실은 4개인데 4개의 암술대가 딱 달라붙어서 합생했다고 하죠. 합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술이 서로 떨어지면은 이생을 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이생하는 상태이지만은 암술대 4개는 딱 달라붙어서 합생을 한다 그럽니다. 합생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합생해서 하나처럼 보이게 되고, 요 암술대 아래에 있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숫자도 4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점점 자라서 열매로 되게 되는데, 열매가 되면은 열매가 이렇게 열매가 미씨가 4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씨앗의 숫자가 4개가 된다 그런 뜻이죠. 4개가 되게 되고, 요 방도 아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도 열매에도 씨가 들어있는 방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라질 때도 보면 여기 요 부분이 열매 껍질입니다. 이 분홍색 부분이 열매 껍질인데, 열매 껍질이 4갈래로 이렇게 갈라지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갈래로 갈라지고, 갈라지는 방마다 씨앗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씨앗을 자세히 보면 또 재미있죠. 씨앗을 보면 진짜 씨앗은 이런 색깔입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에 노란 줄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샛노란 줄무늬가 있는데, 이것을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 씨앗을 요 육질에 이런 껍질이 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껍질이 씨앗을 싸고 있는 껍질을, 이것을 진짜 씨앗을 진짜 껍질이 아니라 가짜 껍질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는 이렇게 가짜 종피다. 종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자의 껍질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씨앗의 껍질인데 요 가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가짜 씨앗의 껍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 씨앗의 껍질, 한자로는 가종피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헛씨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헛씨 껍질인 육질의 다육질의 헛씨 껍질이 씨앗을 싸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씨앗을 싸고 있는 요 헛씨 껍질, 육질의 헛씨 껍질을 먹어보면은 달콤합니다. 이거 맛 좋습니다. 맛이 좋아서 달콤한데, 요것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씨앗의 크기가 이만한데, 씨앗을 싸고 있는 헛씨 껍질에 싸고 있는 것까지 보면은 헛씨 껍질의 두께가 별로 두껍지 않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그렇지만 겨울철에 새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식량이 됩니다. 식량이 되는 이러한 헛씨 껍질에 쌓여 있는 씨앗을 맺게 된다.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다시 꽃으로 가서, 오늘은 꽃 얘기할 거니까 꽃으로 다시 왔습니다. 꽃으로 다시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암술대의 길이입니다. 암술대의 길이를 보면 암술대의 길이보다가 여기 수술대의 길이가 더 깁니다. 그래서 수술대의 길이가 길고 암술대의 길이가 짧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단주화라고 하죠. 장주화, 단주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뭐 단주화는 뭐고 장주화는 뭐냐? 요 단주화와 장주화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나리가 있기 때문에, 개나리의 꽃을 보면서 우리가 단주화가 뭔지 장주화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나리는 개나리 꽃 못 본 사람 없죠? 개나리 꽃 다 봤습니다. 와, 물가에
피어있는 노란 개나리가 봄맞이로 노랗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카메라 꺼내서 사진 많이 찍죠. 휴대폰 꺼내서 사진 찍기 바쁜데, 요 꽃을 보았는데 꽃의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암술과 수술이 있는 부분이죠. 이 노란 부분은 우리 꽃잎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꽃잎 아니고 꽃뿌리입니다. 꽃뿌리의 조각인데 그 얘기는 빼버리고 우선 여기에 있는 암술과 수술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개나리의 꽃을 자세히 보면 요 개나리의 꽃에는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단주화라고 하고 요것은 장주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요 꽃은 장주화라고 하고 요 꽃은 단주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편소설, 장편소설 할 때 그 단자, 그래서 이것은 짧은 단자와 기둥주자를 썼죠. 그래서 요 주자는 꽃에서 주자를 쓰면 요 암술대를 말합니다. 암술대를 말하고 여기 장편소설에 장자를 쓴 요 장주화는 암술대의 길이가 길어서 암술대의 길이가 긴 꽃이다 해서 장주화, 암술대의 길이가 짧아서 짧은 단자를 써서 단주화 이렇게 하는데 장주화는 암술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엄청 길죠. 거기에 비해서 단주화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암술대의 길이가 아주 짧습니다. 암술대의 길이가 짧고 수술대의 길이가 훨씬 더 길고 수술대의 길이가 길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이렇게 달리는 이러한 암술대의 길이가 길고 수술대가 죄송합니다. 암술대의 길이가 짧고 수술대의 길이가 긴 것을 단주화, 이게 짧으니까 단주하고 이게 암술대가 수술대의 길이보다 훨씬 길고 꽃밥의 길이보다가도 훨씬 더 긴 이것을 암술대가 길다 해서 길다고 하는 장자를 써서 장주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나리에는 단주화와 장주화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참빗살나무에도 단주화와 장주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돼서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전에 개나리에서 보았듯이 암술대의 길이가 수술대보다 짧죠. 그래서 짧을 때는 단주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 꽃은 단주화라고 합니다. 단주화라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장주화 꽃은 요 팝콘에서 잘 보이는데 장주화의 꽃을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돼서 여기 씨방이 이렇게 보이고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보이고 여기 암술대가 있는데 암술대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암술대가 길게 보이는데 수술대의 길이가 너무나 짧습니다. 여기 보면 수술대의 길이가 짧고 암술대가 길다. 그래서 이러한 암술대가 길기 때문에 이것을 장주화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참빗살나무 종류인데 참빗살나무에는 이렇게 장주화도 있고 이렇게 장주화도 있고 또 단주화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주화와 단주화가 한 나무에 같이 달린다. 근데 문제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단주화나 장주화의 주자는 기둥주자를 쓰고 그것은 여기에 암술대의 길이가 수술대에 비해서 길다 짧다로 해가지고 장주화와 단주화로 갈라줬는데 문제는 요 암술대가 참빗살나무 종류들의 암술대는 사실은 길이가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보면 요 암술대의 길이가 그대로 있고 수술대의 길이가 오히려 긴 거, 요것을 사람들이 요거 암술대가 짧으니까 단주화라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장주화를 보면 요거는 좀참빗살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요 좀참빗살나무의 장주화를 보면 요런 식이죠. 암술대의 길이가 그대로입니다. 암술대의 길이가 단주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길이가 요만큼 되는 것이 크기가 길이가 같죠. 같은 데 비해서 암술대의 길이가 짧을 뿐입니다. 이렇게 암술대의 길이가 죄송합니다. 암술대 아니고 수술대. 이거 수술대의 길이가 짧을 뿐이죠. 암술대의 길이는
장주하나 단주하나 길이가 똑같은데 수술대의 길이가 짧은 것을 우리들은 이것을 장주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말이 틀린 거죠. 말이 잘못된 거죠. 잘못돼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장주하 단주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빗살 나무 종류들의 꽃에서 요 수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장주하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틀린 말이고, 이것은 오히려 수술대가 짧은 암수를 가지고 있다, 수술대가 짧은 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참 여기에서 수술대가 긴 이렇게 수술대가 긴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들은 단주하라고 하면 안 되고 수술대가 긴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이 수술대를 한자로는 웅예라고 하죠. 웅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장웅예, 길이가 긴 꽃을 피기도 하고 길이가 짧은 이렇게 길이가 짧은 단웅예의 꽃을 피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주하 단주하라는 말이 틀렸으니까 우리 쉬운 말로 참빗살 나무에는 수술대가 긴 수술대를 가진 꽃도 피고 수술대가 짧은 꽃도 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장주하 단주하 대신에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